그 간호법의 그 의결 과정과 조문의 구성 내용 자체를 좀 상세하게 팩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여야 합의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했다고 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계에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야 합의한 게 맞는지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게 맞는지 한번 소견을 말씀 주신다면요. 네, 형식적으로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점들 때문에 사실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통상적인 입법의 경우와 달리 관련 단체들이나 주무부처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점입니다. 사실 그동안 의협, 병역, 간호, 간무협이 그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그래서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좁혀지고 있어서 조만간 타협을 기대할 수도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5월 9일에 법안 소위를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고 그 이후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관련 단체들과 협의한 내용을 보고하고 지역사회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협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 쪽에서 이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거죠. 그래서 간호단체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역시 무시하고 강행 처리했습니다. 둘째로는 여야 합의라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보통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라고 이제 워딩이 나오는 경우하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사 합의하에 실제로 합의 처리하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5월 17일 보건복지 전체 회의에서도 간호법 처리에 대한 여야 간사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 안 된 거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그 민주당 위원장이 직권으로 간호법을 상정을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집단 퇴장했고 그 다음에 의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합의 처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뭐 국민의힘 최현숙 의원이 있었으니까 여야 합의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최현숙 의원은 이 간호법을 발의한 당사자고 그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비례 1번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후에 합당으로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게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 한 분이 의결에 찬성했다고 하여서 그 여야 합의하에 처리가 된 거다라고 절차 문제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좀 의문이죠. 네. 그 가짜 뉴스라고 하기 전에 그 내용의 과정의 상세 부분을 판단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도 간호 법안을 조금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호협회는 한 인터뷰에서 간호법 전문에서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에게만 근무 환경이나 처우 개선 사항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간호조무사에게도 적용된다. 그래서 간호사법이 아니라 간호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법 조항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법 조항이 있다고 현실에서 그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요. 더구나 그동안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호법 조항에 몇 개 담겼다고 해서 간호조무사 처우가 개선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를 반대해온 얘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고요. 장기 요양기관의 시설장이나 치매안심센터,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 만성질환관리 케어 코디네이터 등의 그 양질의 굉장히 좋은 일자리들을 끊임없이 간호조무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에서는. 그간의 간호협회가 하시는 그 행태를 보면 간호조무사 처우의 개선에 함께 할 것이라고 저희는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가정양립 지원은 이미 남녀 고용평등법의 조항에 있습니다. 그런 걸 굳이 간호법에 밀어넣고 이 조항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다 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보건의료지원인력법이 제정이 됐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협회와 간호협회를 포함해서 보건의료 단체들이 이미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고 이런 공식적인 회의를 충분히 통해서 이제 처우 개선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처우 개선의 문제는 결국 재원으로 귀결됩니다. 인력을 충원하던 임금을 올려주던 모두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재원의 주요 근간은 건강보험의 재정입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사실 국민들이 낸 보험료이기 때문에 막 쓸 수가 없지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을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 쪽에 파일만을 좀 키운다? 이거는 다른 보건의료 직종이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수가로에는 의사, 병원 사용자의 입장도 좀 반영을 해야 되고 전체 보건의료 직종이 모두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직종별 보건의료 인력 연동 수가 제도 등의 도입에 필요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기존에도 있는 법문 조항을 가지고 처우가 개선된다 이러한 주장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을 확보하고 그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더 저희한테는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 간호법은 법적으로 법이 갖춰야 되는 모든 구성을 다 갖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간호법에는 과연 그 좀 기초적인 법안 심사를 다 거친 것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예만 살펴보시면, 첫째는 의료법은 그 적용 범위를 의료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법은 그 1조 목적에서 간호법의 적용 범위를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추가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게 들어온 거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통상적 입법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내용이랑 달리 쓰려고 하면 이를 정의 조항에 넣어서 이 용어는 이런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새로운 용어를 만들죠, 그냥. 보통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지역사회란 말을 우리 굉장히 폭넓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지칭해서 쓰고 있는데 근데 간호법에 지역사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면서도 정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그런 형태의 지역사회를 다 포함한다면 간호법 내용, 현행 이제 간호법 내용은 삼겹살집, 슈퍼마켓, 당구장 이런 데에도 간호법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아무 제한 없이 이렇게 용어를 확대해서 쓰는 것 자체가요. 둘째, 간호법 부칙을 보면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을 간호법으로 옮기면서 의료법에서는 삭제하고 있어요. 이러면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근거 규정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인 80조의 3은 의료법에 그냥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호조무사의 근거 조항은 의료법에 더 이상 없는데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정리가 아직 다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셋째, 간호법 제2조 이제 정의 조항을 보면 그 내용상 보면 조항 인용이 3조, 4조, 5조 이렇게 되어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 의결된 대안에서는 4조, 5조, 6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건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 이런 것도 한 조씩 밀려 있는 걸 보면은 과연 그 축조 심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대안이 가결된 상태인 겁니다. 네, 그 지역사회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그래서 저희가 향후의 개정을 이제 염두에 두고 사전 작업을 해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축조 과정에 대해서도 부실하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분들이 알게 되면 그 건강과 관련해서 많이 걱정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률의 완성도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간호법 이제 21조 3항, 24조 2항 이런 걸 보면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면서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앞에 지역사회 마찬가지로 어떤 기관이나 시설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본 지역사회 정의가 제한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해서 좀 참고를 하겠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금 앞에 보신 것처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호조무사로서가 아니고 슈퍼마켓이나 당구장 같은 데서 고용돼서 일하면은 그럼 이 당구장 주인은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의무가 있는 건지 좀 이상하죠. 근데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또 뒤이어서 24조 2항을 뒤이어서 보면은 간호 현장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장애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데 그럼 최대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간호 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기관 및 시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현행법 하에서 이거는 의료기관 외에는 다른 걸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한마디로 간단하게 의료기관이라고 규율하면 될 걸 가지고 뭔가 의료기관 외에 다른 기관들을 포괄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복잡한 표현들로 자꾸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들 연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간호법 앞서 본 조항들이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바로 뒤에 있는 25조는
거의 유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무에 관해서 그 주체를 용어를 달리 쓰는 것은 법에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피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역시 이런 걸 보더라도 법안에서 완성도가 좀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째, 입법 자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 둘째,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형식과 책임에서 좀 완성되지 않은 법안을 보고 제대로 갖춘 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도 그 법안 내용을 보면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양성은 간호법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제 단정을 했는데요. 그럼 간호법과 무관하다면은 어디서 논의를 해야 될까요? 간호협회 얘기는 의료법에서도 원래 규정하지 않았던 것을 왜 간호법에 넣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 거죠. 하지만 간호법 제5조가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 간호법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1항 제1호에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 부분을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이렇게 수정하자고 논의 과정에서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담겨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간호법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들은 시험 응시 자격을 정할 때 고졸 이상 또는 전문대졸 이상 이런 식으로 학력의 하한 기준만 정하고 있고 상한 기준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미용사나 뭐 조리사 이런 분들도 특성화고에서도 교육하고 학원에서도 하고 뭐 전문대에서도 이렇게 다 양성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느 곳을 나오든지 간에 자격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간호조무사만 지금 유일하게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에서 간호조무학과가 있어도 저희가 전문대에서 졸업을 해도 시험 응시 자격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전문대에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직무 능력의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법으로 사실 의료법에서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현재 활동하는 간호조무사는 20만 명이 좀 넘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인원 중에 약 반절 이상인 10만 명 이상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대에서는 간호조무학과가 따로 없다 보니 유사학과, 사회복지라든지 다른 곳에서 전공을 하고 있고 사실 저도 이미 다른 곳에서 전공을 하고 있고 지금도 석사 과정에 있지만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근무하고 있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관련된 학과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간호법 제5조 1항의 제1조를 특성화고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네, 그 2022년이고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 행복을 추구하고 또 본인의 의지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런 학력을 그 상한에 정해 놓는다는 것이 참 들을 때마다 참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62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데요. 이것과 저희 이제 범보건의료 13개 연합체가 비교하면은 어떻게 좀 비교가 된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말씀드릴 점은 간호법 제정과 같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 입법에서 세과시를 위해서 참여단체 숫자 같은 것을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점입니다.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상당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내가 관심 있다라고 얘기하면 발언권을 주거나 의견을 중시해줄 그런 분야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 나온 김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비교가 무의미합니다. 그 간호협회는 간호법과 실제로 아무런 관련이 없고 대표성도 없고 실제로 존재하는지 자체도 의문인 그런 단체들 모아서 숫자 부풀리기 식으로 세과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소속된 62개 단체에는 해운대구 새마을지회, 해운대구 바르게 살기위원회, 해운대구 새마을문고 등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13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협회의 산하단체로 판단되는 뭐 특수한 단체들이 또 5개 정도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뭐 한국장애인 농축산기술협회, 뭐 사단법인 좋은의자, 국제지식문화협회, 사단법인 한국창의인성교육진흥원, 사단법인 과학과문화 같은 단체들이 간호법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반면 범의료계를 대표하는 13개 단체의 회원은 300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그 단체들이 그 회원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그 대표성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이 점과 간호단체에서 열거하고 있는 62개 단체들과 비교는 충분히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고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시고 간호법에 대한 정밀한 팩트체크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을 강행하는 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연대한 13개 범보건의료 단체들의 주장을 가짜 뉴스라 비논리적으로 폄훼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인력과 이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도 눈과 귀를 막은 채 비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우리의 건강과 생명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마침내 간호단독법의 진실을 바르게 알리도록 연대의 여정을 지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